멋스러운 한옥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곳이 수원에서 두 번째로 찾은 명소인데요. 아름다운 기와들이 눈길을 끌고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나무 향기와 함께 근사한 한옥의 모습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곳은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곳 전시관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전통 한옥을 안내하고 또 현대 기술이 결합된 신한옥을 소개해드리는 우리 한옥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또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곳이고요. 2017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아직 4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도슨트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너무너무 기깔나게 잘해주시니까 여기 설명 맛집인 것 같은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이 크게 있나요? 일단 저희 전시실은요, 크게 2개의 전시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옥에 대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실과 교육실이, 그리고 들어올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통의 전통미를 느껴볼 수 있는 앞마당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단 제 뒤로다가 이 나무의 이 때깔이라 그럴까요? 곱죠? 네. 이게 어떤 그 기본 골격인가요? 맞아요. 우리 한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옥의 기본 구조가 작은 미니어처로 저희 전시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니어처만 보셔도 우리 한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전시관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적 감각을 지닌 신한옥까지 시대별 한옥의 특징과 한옥에 담긴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옥의 구조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바닥이 젖게 되잖아요. 그럼 그 습기가 올라오면 집이 부패되거나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바닥에는 우선 기다리나는 돌을 얹어주고요. 이 위에 우리 한옥은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기와 나무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 나무, 목재를 이용했는데요. 이 목재는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올리기 전에 밑에 주춧돌이라고 불리는 돌을 얹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집의 기둥이 되는 기본 기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한번 위를 보실까요? 직사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기둥 위에 짧은 쪽에 올라가는 나무 부재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들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제가 네. 리리뱅 TV에 제대로 보거든요. 저는 한옥기술 전시관에 대들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저희 우리 한옥에는 이렇게 기둥 위에 짧은 쪽으로 올라가는 대들보라는 부재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긴 쪽에 올라가는 부재가 있겠죠. 그 전에 지붕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지붕을 보시면 지붕 각 모서리 끝에는 끝쪽에 있는 추녀라는 나무 부재가 들어가고요. 이 추녀 사이사이에 마치 우리 갈빗대처럼 보이는 지붕의 기본 뼈대인 석가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녀와 석가래 사이에는 마치 약간 활시처럼 휘어진 평고대라는 부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평고대를 보시면 살짝 휘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한옥의 처마 끝이 아름답게 곡선을 주면서 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미 너무너무 무거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위에 지붕을 만들 때 개판이라는 나무판에 보토라는 흙도 올리고요. 아까 리포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지붕이 너무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지붕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부재가 들어가는데, 아까 짧은 쪽엔 어떤 게 들어갔었죠? 대들보. 그렇죠. 네. 그러면 남아있는 긴 쪽에 들어가는 부재가 필요하겠죠? 네. 그 부재가 바로 여기 보시면 도리라는 부재예요. 이 도리는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붕은 도리 위에 얹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면 집 안에 따뜻함을 책임져준 네. 온돌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여름에 시원함을 책임져준 뭐가 있을까요? 시원함을.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누워있을 수 있는 곳. 대청마루. 맞아요. 네. 바로 대청마루. 힌트가 너무 좋아요. 정답을 정확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대청마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한동안 개량 사업으로 인해 양옥에 밀려났지만 최근 다시 한옥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만큼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얘긴데요. 한옥에 대해 눈길이 가고 관심이 생겼다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충분합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체험하고. 맞아요. 결국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구는
나무 목재를 자르고 재단해서 서로 이음과 맞춤 형식이라는 결구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맞추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맞추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음. 그중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결구 방식은 바로 양통 맞춤이라는 결구 방식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우리 한옥의 구조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선 집에 기둥을 세우게 되겠죠. 네. 근데 기둥 위에 대들보를 얹게 되는데 바로 얹으면 무겁기 때문에 대들보를 받쳐줄 수 있는 보아지라는 부재를 연결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위에 그 다음에 제가 해보실 수- 맞춰볼게요. 자, 어떤 게 대들보일까요? 그 다음에 자, 맞나요, 이렇게. 맞나요? 요렇게. 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들보 위에 지붕을 받쳐주는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아, 헷갈려. 석가래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아, 헷갈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아, 도리. 맞아요. 아. 그 돌이라는 부재가 네. 대들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짠.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네. 이 전시관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찾아봅시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아봅시다. 이 일단 모습을 우리 보시면서 일단 요 생김새가 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는 이런 느낌인데 눈, 코, 입을 찾아보면은 네, 저기 뾰족뾰족 나온 것들 저기 저런 것들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네. 너무 잘 찾으셨어요. 눈썰미가 너무 오. 좋으신데요. 자, 보시면 우리 전시관에도 기둥 위에 대들보를 받쳐주는 보아지와 대들보 그리고 도리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진짜 있네요. 너무 신기하죠? 아, 진짜 이거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개난 말 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 그럼요, 선생님이요. 저는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셔서 네. 다양한 결구 방식이 있으니까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결구 방식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은 무엇보다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공간 배치가 압권인데요. 소통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뭐니 해도 유려한 지붕의 곡선이 아닐까요? 아니 아까 지붕 뭐 기와집, 초가집, 너가집 배웠는데 지붕이 또 왜 여기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집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붕의 모양에 따라서도 한옥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 지붕 중에 지붕이 되게 내면이겠잖아요. 네. 그 내면 중에 두 면만 있는 지붕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거요. 네. 책을 펼쳐서 뒤집어 놓은 모양 같기도 네. 하죠. 바로 이런 지붕을 두 면만 있는 지붕, 맞배 지붕이라고 불러요. 한옥에서 많이 쓰이는 지붕이었고요. 보시면 옆에는 당연히 뚫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붕의 네 면이 모두 있는 지붕이 있는데요. 그 지붕의 이름은 우진각 지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우리가 사다리꼴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을 합쳐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 지붕의 이름을 바로 팔짝 지붕이라고 부르고요. 자, 리포터님,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게 어디였을까요? 쉼터? 모이는 공간? 느티나무 아니면 정자 아니면 뭐 그런 데 아닐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대부분 정자였잖아요. 이 정자는 특이하게 하나의 꼭지점에 지붕이 모두 모여있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모임 지붕이고요. 지붕의 면이 몇 개냐에 따라서 4개면 사모지붕, 6개면 육모지붕, 8개면 당연히 팔모지붕. 정답! 그렇게 지붕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붕의 이름을 알고 나면 저희 전시관 옆쪽으로 보시면 밖으로 한옥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한옥의 지붕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이따가 꼭 한옥의 지붕을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한옥을 두고 과학적이다, 지혜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난방, 통풍 등등 알면 할수록 한옥의 우수성에 깜짝 놀라게 되실걸요? 지금까지는 한옥의 어떤 상체에 대해서 봤다면 또 하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곳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겉에도 화려한 게 중요하지만 내실을 잘 다져야 되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이 생활의 지혜가 집약된 곳. 하지만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과학의 집약체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리포터분 추울 때 집에서 뭐 드시죠? 저 맨날 추워. 저 진짜 저체온증이어가지고 방에서 지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추울 때 보일러를 틀잖아요. 네. 우리 옛날엔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그 난방 방식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온돌. 그렇죠. 네. 온돌이에요. 근데 온돌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훌륭하다라고는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아궁이 옆에 방이 연결이 돼 있어요. 희한하게 항상 그 시골 할머니 댁에 보면 꼭 주방이랑 같이 옆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궁에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잖아요. 밥을 하다 보면 그 뜨거운 열기가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밥솥에서 김 나올 때 이거 피부에 그렇죠, 이거 그렇죠. 김 써야지 피부 좋아지거든. 그거 김 팀 버리면 안 역할로. 돼. 네. 맞아요. 그거를 저희는 옛날에는 방으로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게 되면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 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넘어가는 공간이 분엄기라는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 분엄기라는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분엄기는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요. 뜨거운 열기는 넘어가지만 재나 그름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살짝 언덕 형식으로 아. 경사가 지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분엄기를 통해 넘어가면 방바닥 밑으로 가겠죠. 그런데 연기는 일정하게 퍼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일정하게 퍼져서 방 모두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방바닥 밑 공간을 고래라고 부르고요. 네. 그 위에 연기가 잘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뚝을 쌓아서 만들어준 이곳을 고래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뚝 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온돌, 구들장을 올리게 되고요. 네. 그 위에 찰흙을 덮어주고 황토를 덮어주고 마지막으로 장판을 깔아주면 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온돌 안에도 그 소개를 까보면 온돌 둘레길이 김이 그 지나가는 길이 있었네요. 그래서 할머니 댁 가면은 어떤 뭐 엉덩이가 되게 막 뜨끈뜨끈 막 이렇게 막 지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냉골이 있고 약간 맞아요. 그런 데가 길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숨어 있었네요. 한옥에 담긴 기술, 말로만 들어선 어려울 수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험, 이것도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옥 주택 청약을 하는 대신 요거라도 제가 좀 만들어 가려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자, 먼저 저희 이곳 전시관은 5개, 5개 퍼즐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요. 오늘 기와집, 신한옥에 오셨으니까 기와집 만들기 먼저 해보실까요? 네. 네,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누르셔야 돼요. 네, 재밌는데요? 네, 수직으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풀리는데요? 예. 자, 이것을 이렇게 끼울게요, 이렇게. 끼울 때 약간 똑똑똑 소리가 나야 됩니다. 선생님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자, 네. 이쪽으로. 아. 자, 이렇게 문 모양이 보이게 이렇게 네. 끼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 25, 26, 27번을 뜯어서 네. 이게 좋은 게 한옥은 네. 뭔가 이렇게 이음새 아까 뭐라 그랬지? 이음새를 그 이어서 이 건축물들을 만든다 했잖아요. 이음과 맞춤 결구 방식이라고. 맞아, 결국 백구 말고 그래서 결구였지. 네. 아까 양통 맞춤 하셨잖아요. 그쵸. 수직과 평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이게 거의 다 결구가 아이들이 되네. 좋아하는 레고 아세요? 음. 레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재들을 잘 다듬어서 네. 다 일일이 끌과 네. 이런 도구들로 예전 선조님들이 다 다듬어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결구, 네. 결구. 자, 그리고 네. 이쪽에 이렇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의 기막힌 짜맞춤으로 점점 완성돼가는 기와집. 우리 한옥과의 진한 만남이 있는 수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짜잔! 짜잔! 됐나요? 네, 저희 완성했습니다. 기와집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네, 선생님 뻗어주세요.